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잔고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죠. 네, 나쁘지 않는 게 아니라 매우 나쁜 상황인데, 언제든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정 자산이 조금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는 이유가, 네, 돈을 더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늦게 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후에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못했고요.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날들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조금 대응에 미흡한 점들이 확실히 아직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계속 이렇게 오픈해서 자료를 남길 생각이고요. 이렇게 자료를 남겨야 결국엔 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내용들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1.25배속으로 바꿔서 시청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고, 단기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잔고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손익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영상 바로 끄셔도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저는 저대로 이것들을 계속 극복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ELW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밍이 이제 슬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ELW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매매를 제가 주로 생각했었던 매매 중에 좀 아쉬웠던 매매가 좀 있습니다. EU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종목이 어제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삼화전자랑 EG 종목이었는데, 삼화전자가 좀 더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들어갈 때, 4255 그리고 4255가 상한가인데, 이때 당시 움직임이 EG는 한 번에 들어갔고요. 삼화전자는 한번 여기서 풀고 나서 재차 들어올린 건데 오늘 대장이 갑자기 삼화전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삼화전자를 아예 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종목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EG 종목만 먼저 봤었는데 한 번 더 느낍니다. 똑같이 상한가를 갔을 때 대장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됐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조금 아쉽게 됐어요. 금액 자체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연수 매매는 몇 번씩 했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당연히 사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시장 끝나고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밑에다가 손절을 걸어 놓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가겠거니 하고 이제 놔뒀었는데요.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할 법했는 그 위치가 됐는데 어제가 됐죠 이제. 네. 매매를 여기를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장이 좀 빠지게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고, 그때 잠깐 매수했다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삼화전자가 일단 대장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우선은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여기에 올라올 때 잠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상가 매매하실 때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겠지만 일단 11선을 깨고 내려와서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나서 재차 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시면은 11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오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플라스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일단 에코 플라스틱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플라스틱을 매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양봉을 좋게 봤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 양봉의 저점을 깨버려서 내일은 그냥 뭐 아침에 상황 보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일 아침에 30분 봉 정도 잠깐 보고 여기에 벽을 맞고 내려갈 것 같으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뭐 부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뭐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전혀 부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매매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든 거는 종목의 수를 좀 줄여야겠다. 저에게 맞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법은 확실히 종목의 수를 줄여야만 가능한 방법이 되겠구나. 그리고 매매가 한번 끝났을 때 다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야만 꼬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장들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상한가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주사에 던진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확률이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우선 뭐 저는 추매를 좀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한 번쯤 돌려줄 수 있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려지지는 않았고요. 오늘까지도 코스닥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더 잘 드러날 텐데요. 일단 한번 정지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내려왔다가 살짝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눌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지를 받게 되면 이만큼 한 번에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더 티가 나는데,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리고 눌리고, 그죠? 여기서 들어올리고 눌렸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올리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항을 맞아야 되는 그 위치에서 제대로 저항을 맞았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뭐 뒤늦게 장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갔고요. 시간을 좀 더 기다리는 방향으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종목들 중에 특이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STX도 있었고요. S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종목들을 더 높이 생각을 했었고, 니켈 쪽으로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눌렸다가 가기를 바랬는데 눌리진 않았고요. 애교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매매를 이제 했었는데, 어제 쭉 이제 매수를 했었죠.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왔을 때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매도를 다 해가지고 우선 뭐 손해가 없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매매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좀 애매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는데 반등을 하지 않으면서 물리게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따라 오늘 이제 반등이 있었던 셀바이오 휴먼텍이라든지 덕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양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저는 잠시 저도 발을 담그긴 했었어요. 근데 종목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매도하고 혹시라도 더 내려오게 되면 매수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었는데, 실제 상황은 덕양은 올라가고 반대로 이지는 살짝 올라갔다가 매도하지 못하고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매매는 몇 번씩 더 했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했지만 어쨌든 물려버린 결과가 이어졌고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5,900원에 이제 매수 주문을 걸어놨는데 매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5,990원까지만 내려갔고요. 여기서 매수가 되지 않았고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상한가를 찍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아침에 이제 올라갈 때에 어떠한 봉이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이렇게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3일선, 이제 노란색 선은 이제 일봉상으로 3일선인데 이 3일선을 탈환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저도 움직임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탈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탈환할 때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고요. 탈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또 내려와서 여기 마지막 선을 닿으려고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을 많이 늘릴 생각은 없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잘 빠져나오는 것에 집중하겠고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종목이 여기에 상승을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잘 빠져나오는 그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때 좀 아쉬웠어요. 이 선을 걸쳐서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사실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양봉을 보고 욕심을 좀 부렸었고 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려고 보고 있었다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이 대장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고요. 매매한 것 중에 일단 아래에서 잡은 것들은 그렇게 손해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장고 전략은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마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상한가 종목들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살짝 되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게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고요.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웰크런 한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과 조금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를 돌리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또 넥스트 칩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쭉 흘러내려왔다가, 그죠? 여기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왔고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단 매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상승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면,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면서 또 저도 실력을 또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겠고,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반등이 시원하게 한 번쯤은 나왔는데, 그죠? 여기서 시원하게 반등이 한 번 나왔고 저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매매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돈을 관리하느라고 이제 빠져나왔는데요. 이 이후에 나온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상한가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상한가 종목들이 아래로 완전히 많이 꺾이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시장의 대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 ANKWR 유전이라고 하는 이 펀드 종목 같은 경우도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가 상승하고 그리고 재차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500억 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500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돈도 많이 몰리고요. 심지어 여기는 5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었고, 자, 한농화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 상한가 다음에 위에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려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누보라는 종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누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뉴스였고 글로벌 이슈가 되는 거였고, 이제 요즘 들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슈가 좀 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그냥 지역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하지는 않았고, 매매할 때도 그냥 연습하는 정도로만 접근을 해봤는데요.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어젯밤에 있었던 뉴스 EU와 러시아의 그런 얘기들이 있죠. 수출 금지를, G7에게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엄포로 놓는 것과 함께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승 잠깐 한 척 하다가 아래로 눌렸다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 또 들어올렸죠. 이 타이밍에 하루 늘리고 들어올렸어요. 그런데 선 시스템은 하루 늘렸지만 그 다음에 들어올리지가 않죠. 오히려 선 시스템이 캐시코트렐 이 종목보다 뉴스는 애매합니다만은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선 시스템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 시스템은 계속 눌려버리고 캐시코트렐은 위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조금 더 줄었고 한데 월봉이라든지 이런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월봉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T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였어요. 셀바의 흠마텍도 그랬고요. 그런데 EG는 반대로 또 강하게 상승하지 않고 눌려버렸죠. 덕양산업은 이제 눌리는 척 하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계속 하는 게, 그죠?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저도 일단 매매는 꽤 오래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걸리고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걸리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TS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슈 자체가 마무리가 된 것처럼 아래로 쭉 내려오기만 하고 이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미래에너테크는 또 반대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종목을 딱 골라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흐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그 흐름을 조금씩 계속 쫓아가려면 확실히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일도 아침 뉴스에서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이 내일 아침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맨 처음엔 누보가 상승을 했죠. 누보가 대장인데 누보가 오늘 경고가 됐고, 그리고 애초에 40% 미수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경고가 들어갔고, 경고가 들어가면서 눌리는 과정이 나올 텐데요. 눌릴 때에 과연 미래생명자원이 대장 역할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때 확실히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있죠. 특히 예를 들어 이런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이 되고 나서 들어올렸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이라든지 이 연두색 선을 가지고 이걸 지켜가는지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어쩌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마다 종류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운영하는 주체들도 다 다를 테니까요. 이런 것들 고려하시게 되면 종목의 수를 많이 늘려서 상한가 매매를 하시는 거는 오히려 진짜 쥐약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이제 찍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도 이 영상을 일단 따로 남겨 놓을 겁니다. 따로 남겨놔서 제가 틈나는 대로 혹여나 왜 잘못이 되었을까, 어디서 어떤 것들을 매매를 좀 잘못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것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뭐 다시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돈은 돈대로 이제 모아가면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계속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요, 우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나든 적게 늘어나든 중요한 거는 내용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잘 전달했느냐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한가 종목 매매하실 때에 특히 제가 대신 이렇게 뼈를 맞고 그 다음에 장구도 터져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상한가 매매를 하시거나 하실 때에 고민됐던 부분들을 해결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지켜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에 제 영상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